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공간, 그리고 그 공간을 관통하는 빛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공간은 일단 유연성이 있다, 이렇게. 수축성이 있고, 팽창성이 있고, 휘고, 그리고 그 속을 뚫고 지나가는 빛은 공간에 대해서 직진성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직진성이 아니에요. 공간이 휘면 휜 대로 휘어져 가고, 공간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거의 직각으로 휘어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 빛은. 그리고 이제 빛의 이제 그런 항속성, 일정한 속도 불변의 성질. 그게 뭐냐면, 야, 어떻게 빛이라는 건 뭐,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표현하기 좋은 도구인데, 이런 형태로 파장이 긴 거, 파장이 짧은 거, 아주 짧은 거, 아주 긴 거, 막 이렇게 다양해요. 네, 빛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태양에서 오는 빛은 이런 다양한 빛들이 다 섞여 있는 것들이에요. 예. 단일 파장의 빛이 오지 않아요. 수많은 파장의 빛들이 와요. 왜? 왜? 제가 아까 그랬죠. 아무리 밀어도 이 빛은 똑같은 속도를 간다고요. 그럼 많이 민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얘가 많이 밀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요. 많이 밀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길게 그냥 쭉 이 속도로 가지만, 야, 더 빨리라고 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안 돼. 안 돼. 안 빨라져, 더. 하고 얘가 이렇게 쭈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짧은 파장의 빛이 돼버려요. 세게 밀수록. 근데 짧은 파장이 에너지가 더 강한 빛이고, 긴 파장의 에너지가 더 낮은 빛입니다. 네. 우리 가시광선으로 치면 짧은 파장은 보라 쪽, 네? 어두운 남색, 빨주노초, 파란보 할 때 그 보라 쪽이 짧은 파장이고, 빨간색은 이렇게 길어요. 네. 가시광선에서 말하자면. 야, 근데 그럼 왜 속도가 일정해? 왜 그러지? 공간 때문에 그래요. 공간이 제한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단속 카메라네. 네, 단속 카메라. 야, 너 과속하면 안 돼. 딱 30km/s 지켜. 절대 이거는 불변이야. 이거 넘지 마. 줄이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항상 이 속도로 다녀야 돼, 여기는. 이 공간이 특성이 그거야. 왜? 공평해. 이거야. 너는 항상 이 속도로만 달려. 과속하지도 말고, 천천히 저속하지도 말고 이 속도로만 다녀. 그 대신 네가 뭐 세거나 약하거나 그건 뭐 상황에 따라서 그건 내가 봐줘. 근데 속도는 안 봐줘. 참 희한하죠. 그렇게 공간이 빛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원칙, 그 법칙이 없다면 물질이 안 만들어져요. 사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속도가 더 느려지거나 더 빨라지면 물질이 형성이 안 돼요. 그거를 차츰차츰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자, 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처음 얘기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공간과 빛의 특성을 가지고 내가 공간을 수축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신이 되는 거예요.
공간을 오므려뜨렸다 폈다 할 수 있는 능력. 자, 인간은 이 능력이 있을까요? 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인간도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그 과학계에서 이중 슬릿 실험을 해요.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벽에다가 어떤 벽을 세워놓고 얇은 틈을 2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얇은 틈을. 아주 얇은 틈을 2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쪽에서 빛을 쏴요. 네? 이제 뭐 후레쉬를 우리가 후레쉬를 이렇게 비출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얇은 틈을 통해서 2개의 틈을 통해서 이 빛이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는 한쪽에는 스크린, 예, 우리가 영화 스크린처럼 영화를 보는 스크린을 딱 세워놓으면 여기에 그 이렇게 물결 무늬가 나타나요. 예. 그 이유는 빛이 파동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 바다의 파도처럼 그런 모든 파동을 갖는 물질 현상들은 이 이중 슬릿을 통과할 때 서로 겹치거나,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형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도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높은 데 쪽이 겹치면 더 밝아지는 거고, 낮은 데, 그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가 딱 맞으면 서로 상쇄를 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2개의 파동이, 2틈에 의해서 2개의 파동으로, 빛이 나가니까 이 2개의 빛들이 서로 상쇄를 하고 해서 밝은 쪽이 있고 어두운 쪽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러네. 그럼 빛이 파동이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야, 그러면 우리 전자를 한번 여기다 쏴볼까? 전자라는 건 입자잖아요. 그죠? 전자를 쏴볼까 해서 전자를 쏴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스크린에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2줄로 어떤 그 박혀야, 전자가 박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예, 일반적인 상식의 생각으로는. 근데 희한하게 빛 모양으로 얘네들이 파동의 모양으로 나와요. 스크린에. 그래서 깜짝 놀래. 이거 뭐야? 여기서 분명히 우리 전자 쐈는데 왜 여기 2줄이 안 나타나고 왜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파동의 형태로 왜 스크린에 나타나지? 라고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전자가 이거 파동이야? 입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때서부터 과학계에서 큰 이슈가 파동이냐 입자냐라는 그런 이슈거리가 생긴 거예요. 야, 이거 파동이야 입자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금속 표면에다가 이런 빛이 이제 쫙 날라와서 비출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뜬금없이 전자가 하나 튀어 올라와요. 네? 야, 이거 빛을 쐈는데 왜 여기 입자가 왜 튀어 올라와? 응?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궁금한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빛이 혹시 입자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별의별 이제 이런 현상을 통해서 많은 추측들과 이론들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아직도 파동설, 입자설에 대한 논증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를 이중순리대사 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파동의 문양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입자의 문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이 슬릿을 가만히 관찰했어요. 야, 왼쪽으로 지나갔을 때는 어떻고 오른쪽으로 지나갔을 때는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기에 두 줄의 모양이 나타난 거예요. 신기하죠? 이거 뭐야?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관찰을 안 해볼까? 하고 관찰을 안 해보면 파동의 형태는 어떻다나요? 네. 관찰을 하면 다시 또 입자의 형태처럼 두 줄만 나타나고. 저도 그게 과학 배우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근데 아직도 그거를 해석을 못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왜 얘가 파동의 형태를 떴다가 입자의 형태가 떴다가. 근데 분명한 건 알았어요. 관찰만 하면 그런다는 거. 관찰이 뭔데? 아니, 본다라는 게 뭔데 얘가, 내가 보는 걸 얘가 알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본다는 걸 전자가 아는 모양이네? 내가 보면 그러네? 이런 현상. 응? 자, 본다라는 게 뭐죠? 응? 관찰한다, 본다라는 게. 왜 보죠? 궁금하니까 보겠죠? 그죠? 뭔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죠? 관찰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요. 응? 무슨 맛이지 하고 맛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있는 거죠. 궁금증 때 궁금증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욕망이 있는 거고 알고 싶은 욕망. 그죠? 그 욕망이 파동을 입자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도 그래서 공간을 이렇게 수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 설명입니다.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 모든 얘기, 그리고 수 얘기, 도형 얘기는 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그 얘기가 괜히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공간에 우리의 의식이 작용한다. 자, 그러면 인간의 의식이 작용하는 걸 알았어요. 그죠? 관측? 관측이라는 건 우리의 호기심,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얘가 파동에서 입자로 변하네? 그러면 뭔가 파동이라는 얘기는 빛이라는 얘기예요. 예? 빛. 빛에서 물질로 변했다는 얘기네? 거기까지 지금 이제 진도가 나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 능력이 세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주의 마음은 얼마나 그 능력이 세시길래 이렇게 거대한 거를 만드셨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죠, 논리적으로. 그죠? 우리 인간도 아주 미세하지만 작은 전자 정도의 크기의 입자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흐트러지고 하는데, 창조주의 마음은 얼마나 큰 걸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논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